비빔냉면이라는 팀의 이제 로스트워라는 게임을 준비한 발표자 이재성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저희 기획부터 말씀드리자면 이제 처음에 팀 소개 겸 이제 역할 분담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사용 프로그램, 그다음에 게임 이런 기획 관련된 시나리오와 같은 그런 소개 살짝 해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구현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가볍게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저희는 3명에서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이제 박종현 교육생이 중간에 이제 조기 취업, 물론 조기 취업을 했다는 건 좋은 소식이지만 중간에 나가게 돼서 작업을 얼마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플레이어 제작과 아이템 데이터만 저희에게 남겨준 채로 그 이외에 이제 작업을 저희가 나머지 다 하게 됐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가 이제 레벨 디자인이랑 인벤토리 시스템, 그리고 각종 상호작용, 대화랑 퀘스트 시스템, 그다음에 이제 아이템이나 퀘스트나 이제 플레이어 스탯을 관리하는 그런 게임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거를 제가 맡았고요. 그리고 이재열 교육생이 일반 에너미, 그다음에 보스, 그다음에 플레이어와 에너미 간의 전투 시스템과 사운드를 맡아서 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가 사용한 프로그램으로는 뭐 다들 그러시겠지만 이제 유니티 엔진 기반으로 만든 게임이고, 언어는 C샵을 이용했고, 그다음에 이제 깃허브와 깃허브 데스크탑을 이용해서 같이 이제 협업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 게임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TPS 기반의 RPG 요소를 섞은 PC용 슈팅 게임이고, 개발 기간은 약 1개월 반 정도 걸린 걸로 예상합니다. 이제 게임의 배경은 이제 근현대 미래로 잡았고, 시나리오 같은 경우는 전직 군인이었던 주인공이 이제 가족이 이제 집 밖에 외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이제 전쟁이 나가지고 정신을 차리니까 이제 가족들이 안 보여가지고 이제 가족들을 찾아 나서기 위한 그런 여정을 담고 있는 이 스토리입니다. 네, 이제 플레이어부터 구현을 소개해드리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TPS 기반이기 때문에 3인칭 시점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준 모드 해가지고 이제 에임 모드로 들어가서 총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조준 상태가 되면서 이렇게 총 공격을 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기 변경이 있어가지고 이제 총을 들었을 때와 이제 근접 무기를 들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 애니메이션이 같이 구현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저희는 점프가 없고 대신에 부르기 애니메이션만 있어가지고 이제 플레이어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현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UI 같은 경우는 최대한 심플하게 구성을 했는데, 일단 좌측 상단에 기본적으로 플레이어 초상화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로우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카메라랑 연동을 해서 플레이어가 직접적으로 바로 나올 수 있게 했고, HP와 SP, 경험치, 레벨 이렇게 가볍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퀘스트가 이제 나열이 되는 패널, 그리고 하단에는 스킬창, 그리고 하단 위에는 이제 캐스팅 바가 이제 캐스팅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면 캐스팅 바가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드랍 아이템을 줍게 되면 이렇게 뜨는 드랍 창, 그리고 이제 상호작용이 가능한 물품 오브젝트에 가까이 갔을 때 뜨는 상호작용 창, 그리고 이제 뭐 알림이나 이제 경고 같은 걸 알려주는 텍스트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벤토리를 열게 되면 이제 여기에 플레이어의 스테이터스와 데미지, 방어, HP, SP, 그리고 여기는 이제 아이템 장비들이 이제 들어오는 공간이고요. 이제 장착을 하게 되면 이쪽에 반영이 될 겁니다. 여기에 상의, 하의, 신발, 그리고 근거리 무기, 원거리 무기 이렇게 장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선택을 하게 되면 이쪽에 그 아이템 이미지가 뜨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는 그 아이템이 어떤 스탯을 가지고 있는지 정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 아이템을 클릭한 채로 이 버리기를 누르면 다른 알림창은 없이 그냥 바로 버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ESC 키를 눌러서 포즈가 나오게 되면 이제 계속 이어하기, 다시 하기, 메인으로 돌아가기, 그리고 게임 종료 이렇게 나오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제 게임 오버가 나오게 되면 단순하게 다시 하기, 메인으로 돌아가기 이렇게 딱 나오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적이랑 전투 방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이재열 교육생이 이제 잠깐 진행을 해주겠습니다.
적개체를 만드는 이해를 보여줍니다. 기본적으로 적의 움직임은 내분대시를 통해 움직이고 원거리 해상의 경우 레이캐스트를 통해 플레이어를 인식한 뒤 총알을 발사하게 되는 형식입니다. 레이캐스트 중간에 벽이나 장애물 등에 막힐 경우 적이 플레이어를 향해 내분대시를 통해 자동으로 접근을 해서 다시 총을 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근접 에너미한 보스의 경우 랜덤 변수를 통해 그 변수를 읽어들여 스위치 케이스 문 조건문을 통해 랜덤한 패턴을 출력할 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보시다시피 레이 테스트를 통해 총알을 발사하게 됐고 총알 발사 부분에 각도를 틀어가지고 약 4도 정도의 범위를 가져서 총을 쏘는 정확도를 표현했습니다. 보시면은 근접의 에너지가 공격할 때마다 다른 모션을 취하면서 공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어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제 인벤토리 시스템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 리스트가 있고 아이템 정보가 나오고 지금 총이 까매가지고 잘 안 보이는데 여기에 아이템 이미지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 장착한 얘도 까매가지고 안 보이는데 여기에 칼 장착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아이템의 스탯이 반영이 돼서 플레이어의 스탯이 이제 증가가 되고 또 이 스탯이 반영이 돼서 추가적으로 데미지와 방어와 체력과 SP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랍 아이템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퀘스트 진행할 때 나오는 아이템 상자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아이템이 이렇게 나오게 지정을 해줬고요. 그 이외에 이제 에너미를 쓰러뜨리면 이렇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템은 세 가지가 나오되 아이템들 중 랜덤하게 나오게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설명을 빼어줬는데 이 아이템 같은 경우도 같은 아이템이 나와도 여기에 지정되는 스탯들도 이제 랜덤으로 배정되게 설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NPC와 대화 시스템, 퀘스트 시스템 이렇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퀘스트 진행이 이제 대화에 이어져서 자동 완료, 자동 수락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데 대화가 진행이 되고 나면 바로 이런 식으로 퀘스트가 뜨고 그래서 퀘스트를 진행하고 나면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독백 대화를 하고 있는 장면인데 이제 독백 대화 같은 경우는 완료되면 바로 다음 대화창이 뜨면서 다음 퀘스트가 바로바로 진행이 되게 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중간에 NPC가 껴있는 경우는 이제 NPC한테 말을 걸어서 이제 퀘스트를 돼야 되는 경우에는 그 해당 NPC에 이렇게 물음표가 뜨게 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당 NPC에게 말을 걸면 이제 또 대화가 진행이 되고 다음 퀘스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각종 상호작용 오브젝트들은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문을 연다던가 이제 엘리베이터를 작동시키다던가 아니면 비밀문을 이제 조사한다던가 여기 뜨는 이 텍스트들도 이제 오브젝트마다 다 따로 지정을 해줘가지고 글씨가 다르게 뜨게 이렇게 설정을 해줬고 이제 작동 방식들은 전부 다 포르틴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어떤 오브젝트 같은 경우는 캐스팅이 이루어진 뒤에 그 뒤에 이제 작동이 하게 돼 있고 어떤 오브젝트는 그냥 바로 작동하게 돼 있고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조건을 줘서 이제 상호작용이 되게끔 그렇게 구성을 했습니다. 이제 PPT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고요. 이제 바로 시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게임의 첫 화면이고요. 이제 여기엔 가볍게 이제 스타트하면 이제 게임이 시작이 될 거고, 퀴즈 누르면 그냥 게임이 종료가 될 거고요. 퀴즈 먼저 한번 그냥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바로 종료되고요. 네, 이제 그럼 게임을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심 전환은 이렇게 페이드인과 페이드아웃을 넣었고, 이제 게임이 시작되면 바로 대화가 진행이 되면서 이제
대화가 끝이 나면 바로 이렇게 퀘스트가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퀘스트를 이제 진행을 할 건데 지금 여기가 이제 비밀벽인데 여기 가면 이렇게 상호작용 창이 뜨고 상호작용을 하면 캐스팅이 진행된 후에 이제 문이 열립니다. 상자 같은 경우도 이렇게 캐스팅을 하고 나서 이렇게 아이템 창이 열려서 먹으면 커넥팅이 돼가지고 퀘스트가 완료가 된 것 동시에 바로 다시 대화가 뜨고 끝나면 퀘스트가 진행됩니다. 그리고 방금 먹은 아이템이 반영되고 더블 클릭을 하면 장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물량 같은 경우도 여기서 더블 클릭을 해도 이렇게 HP가 바로 차게 되고 아니면 스킬에 3번 이게 똑같이 같이 연동이 돼 있어가지고 3번을 눌러도 이제 체력을 회복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개를 장착한 상태에서 1번을 누르면 총을 장착하게 되고 2번을 누르면 칼을 장착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비어있는 패널은 원래 저희가 스킬까지 구현을 목표로 했었다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스킬을 구현을 못해가지고 그냥 비어있는데 여기가 원래 이제 스킬을 구현을 할 목적으로 만들어둔 공간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문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특정 장소에 진입하면 또 이제 여기 다음 퀘스트가 진행이 되게 되고요. 이제 조건에 맞춰서 에너미가 등장하게 지금 이렇게 조준된 상태에서 총을 쏴야 이제 총은 이제 공격이 되고 에너미가 죽고 나면 이렇게 아이템이 나와서 상호작용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을 개수와 종류는 랜덤으로 하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착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아까 두 마리를 잡고 여기 이제 마저 두 마리를 잡으면 이제 이렇게 카운팅이 또 올라갑니다. 아까 처음 제일 교육생이 얘기한 것처럼 에너미들은 이렇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고요. 네, 일단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여기는 저희가 시연을 좀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만든 펑션인데 일단은 지금 이 펑션을 이용해서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여기 퀘스트를 넘기겠습니다. 네, 방금 떴던 모션은 이제 경험치가 오름으로써 레벨업이 해가 나왔던 이펙트고요. 퀘스트를 완료하고 나서 이렇게 로딩 씬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 에이싱크 써가지고 이렇게 로딩 씬이 뜨게 하면서 로딩 씬 뒤에서는 이제 다음 씬이 이제 로드가 되게끔 구성을 해놨고 이렇게 씬이 넘어가면서 바로 다음 퀘스트로 넘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곳에 가면 그냥 템플을 이동해서 정보를 얻는데 이 NPC한테 말을 걸어야 된다는 표시가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NPC한테 말을 걸면 얘는 물음표가 사라지고 다음 NPC한테 물음표가 생깁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음 퀘스트가 진행되는데 이제 또 적을 처치를 하는 건데 이제 여기 스테이지에서는 여기에 적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어가지고 이 적들을 이제 처치하면 경험치도 오르고 아이템도 획득하고 하면서 파밍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여기도 일단 빠르게 진행하기 위해서 퀘스트는 스킵하겠습니다. 네, 이제 퀘스트를 완료하고 나면 퀘스트를 받았던 NPC한테 돌아가면 다시 물음표가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퀘스트가 완료가 되면 이제 다음 장소로 또 안내를 하게 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하면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신이 전환이 될 것입니다. 맵이 좀 커서 가면도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리고 저희가 페이더 로드 시스템 같은 경우 따로 구현을 하지는 않았는데요. 아까 메뉴 창에 보신 것처럼 리트라이가 있는 것처럼 리트라이를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약에 플레이어가 죽게 되거나 아니면 리트라이가 눌렀을 때 돌아갈 정보가 필요해가지고 기본적으로 스테이지의 첫 지점마다 이제 세이브 지점을 만들어줘가지고 저희가 ESC 키를 눌러서 만약에 리트라이를 누르게 되면 이제 이 스테이지의 처음 지점에 이제 정보를 불러와서 이렇게 다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문을 누르면 캐스팅이 없고
엘리베이터도 이제 캐스팅이 진행되고 나면 이렇게 작동을 하게 포르틴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먼저 만약에 보스문을 먼저 간다고 하시면 지금 여기가 이제 다음 스테이지로 가는 보스인데 여기도 상호정이 뜨긴 하지만 두 개의 카드 키를 모두 획득해야 됩니다라는 경고창이 뜨면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키를 찾아서 이동을 할 건데요. 해당하는 키에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서 획득을 하면 첫 번째 카드 키를 획득했습니다라는 알림이 뜨면서 다음 퀘스트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문이 열리고 특정 장소로 들어가면 이렇게 대화가 뜨고 대화가 진행이 되고 나면 목들이 나타나면서 다음 퀘스트로 바로 이어집니다. 이렇게 접수를 다 처치를 하고 나면 이렇게 열쇠가 등장하게 시스템을 해놨고 획득하고 나면 전체 카드 키를 획득했습니다 하면서 다음 퀘스트로 이어집니다. 이제 두 개의 카드 키를 다 획득했기 때문에 보스 방으로 가면 문이 열릴 겁니다. 캐스팅 중에 만약에 움직이게 되면 이렇게 또 경고창이 뜨면서 캐스팅이 끊기게 되고 움직이지 않는 채로 가만히 있어야 캐스팅이 진행되면서 이제 오브젝트가 실행이 되면서 다음 씬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이제 죽었을 때 게임 오버 되는 거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에서 이것도 저희가 일단 임시로 넣어놨거든요. 일단은 이것도 같이 해서 한번 플레이어를 죽여보겠습니다. 죽게 되면 플레이어가 죽으면서 이제 키는 작동을 안 하게 되고 글씨랑 배경이랑 그 다음에 버튼 이렇게 순서대로 이것도 포르틴을 연속해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작동되게 했고요. 여기서 리트라이는 아까랑 똑같이 지금은 이제 보스룸으로 넘어오면서 여기에 전환 데이터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리트라이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보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일반적으로 총을 쏘거나 미사일을 날리거나 아니면 뭐 이제 회피를 하기도 하고 이렇게 랜덤으로 이제 패턴이 진행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보스가 죽고 나면 이제 이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이 보스가 이제 변신하는 설정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다음 보스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보스도 마찬가지로 세 가지 공격 패턴을 가지고 이제 랜덤으로 반영되게끔 했고요. 보셨나요? 네, 게임 오버신 한번 다시 보시고요. 다시 한번 리트라이 해보겠습니다. 자연스럽게 이 페이지로 넘어가는 연출이 되고요. 끝까지 죽고 나면 퀘스트가 완료되면서 또 대화가 나오고 이제 페이드아웃이 됩니다. 저희가 약간 데모 게임처럼 연출을 하기 위해서 여기서 페이드아웃을 시키고 이렇게 이제 마지막 화면이 나오면서 마지막 또 이제 메인으로 돌아가거나 게임을 끄거나 할 수 있습니다. 메인으로 돌아가는 버튼을 누르면 다시 제일 처음 화면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으로 이제 저희 시연도 마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